노치 대신 펀치홀인 다이나믹 아일랜드와 센서 사이즈가 상당히 커진 48메가픽셀을 탑재한 아이폰 14 시리즈가 1차 출시 후에서 사전 예약을 진행 중에 있는데, 앞서 말했던 업그레이드 사항들과 마찬가지로 아이폰 14 시리즈는 프로 라인업에 치중되어 소비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플의 예상보다 더 심하게 프로 모델만 주목을 받고 있는 걸까요? 시리즈의 주역이 될 줄 알았던 플러스 모델이 사전 예약에서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애플 전문 애널리스트 민치고의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사전 예약 판매 기간 동안 일반 라인업인 아이폰 14와 아이폰 14 플러스의 결과가 굉장히 나빠 아이폰 14 시리즈의 전략이 실패했을 수도 있다 밝혔습니다.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아이폰 14 프로 맥스는 전작인 아이폰 13 프로 맥스보다 주문량이 더 많아 양호하고, 아이폰 14 프로는 전작과 비슷해 보통인데 아이폰 14와 아이폰 14 플러스는 아이폰 13과 비교하여 주문량이 크게 떨어져 불량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전 예약에서 두 프로 모델이 차지하는 비율은 85%이고 일반 라인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15%인데, 원래 사전 예약에서 프로 라인업이 더 많은 주문량을 차지하긴 하지만 이번 사전 예약은 애플의 예상보다 더 큰 격차가 생겼으며, 아이폰 14 시리즈의 주역이 될 거라 생각했던 아이폰 14 플러스가 5%만 차지하며 시리즈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작습니다. 그냥 작은 것도 아니고 판매 부진으로 라인업이 대체되고 2022년 상반기부터 생산을 중단한 아이폰 SE 3세대와 아이폰 13 미니보다 부진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출시 전 애플은 아이폰 14 시리즈의 전체 판매량에서 45%가량을 일반 라인업이 차지할 거라 예측했다고 합니다. 이전까지는 일반 라인업이 프로 라인업에 비해 물량이 더 많았는데, 애플도 이번 아이폰 14 시리즈는 프로 라인이 일반 라인업에 비해서 더 많은 물량이 판매될 거란 걸 이미 계획하고 있었다는 거겠죠. 다만 이번 사전 예약은 애플의 예상보다 일반 라인업이 더 힘을 쓰지 못했기 때문에 추후에 생산 주문을 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 오래가는 배터리, 뛰어난 성능, 그리고 큰 디스플레이까지 실패하기 힘든 요소들만 모아놓은 제품이 플러스 모델인데, 플러스 모델은 왜 이렇게 주목을 받지 못하는 걸까요? 아이폰 SE 3세대의 케이스를 생각해보면 아이폰 SE 2세대는 꽤 성공적인 흥행 성적을 거뒀으나 3세대는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출시 연도가 2년밖에 차이나지 않더라도 더 이상 홈버튼 아이폰은 뇌절이다 생각한 건지, 마찬가지로 2022년에 출시되는 $899 스마트폰에서 중국기 스마트폰에도 들어가는 고주사열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지 않는 것은 뇌절이다 생각할 수도 있겠죠. 심지어 국내는 아이폰 13 프로와 동일한 가격이고 유럽 지역은 260가량 인상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프로 모델에 돈을 주고 플러스 모델을 사는 거라 미국이 아닌 국가에선 더욱더 체감이 큽니다. 다음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건 아이폰 14와 아이폰 14 프로의 가격 차는 $200지만 플러스 모델은 $100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단 말이죠. 결국은 그 돈 씨 마인드로 인해 플러스 모델을 구매 예정했던 분들도 $100만 더 지불하면 생기는 개선사항들이 많다 보니 프로 모델의 구매로 몰린 게 아닐까. 일단 사전 예약의 결과로는 애플의 라인업 구성이 실패했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했던 것처럼 사전 예약은 프로 모델의 구입 비율이 원래 높습니다. 사전 예약을 통해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코어한 소비자들이기 때문에 프로 모델의 구매율이 높겠죠. 정식 출시 이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후에 플러스 모델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가 중요합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홀리데이 시즌인데 과연 그때도 지금과 같은 양상을 보일지 아니면 플러스가 힘을 쓸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아이폰 14 플러스에 대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알비였습니다.